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히토류 관련주인데요. 이틀 전에 이 수출관리법, 1일에 중국에서 수출관리법을 시행을 하면서, 히토류, 이제 미국에 대항하는 보복카드로 항상 히토류 카드, 중국의 그 히토류 카드가 되게 언급이 많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에서 최대로 수혜를 받아서 테마주로 올라섰던 종목이고 테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경합 중에는 트럼프 관련주로도 막 움직이기도 했죠. 거기에서 일단 가격 유지가 되면서 바이든도 트럼프와 같이 보호무역주의로 미국 우선으로 가게 되면서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으로 뒤바뀌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오히려 또 중국이 급하게 또 뭐 계속 방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중국이 그렇게 급한 이유로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또 동맹국이랑 같이 이 약간 다구리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때 이제 중국과의 1대1 구조였다면 이제 다수대 1의 구조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해왔고요. 그 상태에서 사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는 히토류 관련주의 희마리는 사실 없었습니다. 요거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이제 막 전망이 될 때 쐈었고, 바로 바이든 역전을 하면서 그걸 다시 뱉어내고 나서는 근데 또 유지가 됐어요. 그 유지가 되다 수출관리법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는 관심 있게 본다고 했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사고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면. 근데 결국에는 오늘 내용이 나왔는데 히토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톡에도 올려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을 일단 좀 보고 오죠. 중국 수출 허가는 히토류 아닌 암호화 기술이라고 이렇게 되어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히토류는 최후의 카드로 쓰일 듯. 이거 뭐 전부터 미중 무역전쟁 얘기 계속 진행될 때 왜 1차 무역 합의, 이 트럼프가 했던 그 무역 합의 전에도 계속 나오던 히토류 카드, 최후의 카드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결국에 수출관리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주에는 악재죠. 이게 나와야 이제 중국에서 자국의 히토류를 당연히 수출을 힘들게, 그런 제한이 생기고 규제가 생기다 보니 뭐 국내에서 반사이익을 받겠거니 해서 이번에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시작은 했지만 사실 기업의 그런 이익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일단 히토류가 아니었다는 게 오늘 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관리법 첫 적용 품목으로 히토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암호화 기술을 지정했다. 이거 좀 웃기죠? 예전에 왜 이거 한번 볼까요? 무역전쟁 때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에서 지적재산권이 2단계가 환율조작국 철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맞네요. 3단계가 보시면은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등 문제재발방지 제도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을 만큼 결국 그냥 우리 이거 안 봐도 알잖아요. 중국산 하면 짭퉁이라는 그 인식이 사실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뭐 좋은 거 있으면은 빼가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금 뭐랄까요, 자국보다는 내 개인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술 유출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뺏긴 기술도 있고, LCD 같은 경우 OLED는 그래도 멀었지만 LCD 잡혔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 중국 하면 짭퉁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중국이 물론 지금은 많이 얘네도 이제 성장했지만 지들이나 잘해야 될 거를 지들 기술만 이렇게 뭐 암호화 기술을 뭐 수출관리법으로 뭐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하는 게 좀 저는 우습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근데 무튼 좀
잠깐 옆으로 샌 거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지난 1일 시행된 수출관리법은 미국을 염두에 둔 법으로 국가안보 위해가 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히토류 수출 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후폭풍이 거세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뭐 의도적으로 제외를 했다면 뭐 이거는 뭐 중국의 그런 속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정말 제안을 한 거라면 바이든이 이제 정권 시작하는데, 아직 바이든이 물론 화웨이 제재를 이어가고 하는 건 있지만 트럼프처럼 뭐 중국을 조지겠다고 막 이것저것 발표를 하면서 막 무역 전쟁을 위해 막 발을 벗고 나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데 괜히 건드려서 더 쳐맞을 수 있고, 안 쳐맞을 거 쳐맞을 수도 있고, 더 세게 더 빠르게 쳐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굳이 선빵을 치지 않는, 내가 맞을 때까지 일단 가만히 있어 보는, 눈치를 보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중국 상무부는 뭐 고시 암호화 기술, 데이터 유출 방지 반도체 칩 포함을 수출 허가제로 전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안보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 암호화 기술 수출임 라이선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암호화 전화기, 이동전화 포함, 팩스, 암호카드 암호화, VPN 장비 등이 해당된다고 고시했다. 최장 5단계 심사를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며 해당 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제외된 배경이라고 이거는 방금 이제 짧게나마 했던 얘기를 좀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거니까 대충 보고 지나갈게요. 리튬 등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모터, 미사일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다. 산업 비타민으로 불리는 히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뭐 최후의 카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저희 톡방에는 제가 전달을 했어요. 자, 오늘 급락을 하죠. 물론 뭐 10%, 20% 뭐 좀 큼지막한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꽤 낙폭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 바닥 구간에서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히토류 카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히토류 관련주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이어진다, 뭐 바이든이 뭐 일본이든 뭐 한국이든 그런 동맹 국가들이랑 이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당장에 히토류 관련주가 부각을 받고 미중 무역 전쟁이 막 갑자기 급진을 되게 급진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고 막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굳이 급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 히토류 카드는 최후의 카드라고 얘기가 나오고, 중국과 미국은 계속 어차피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할 거예요. 누가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가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이번에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은 우리가 단기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볼 필요는 없지만 이후에 어차피 또 얘기가 나올 그런 테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가끔씩 체크를 하면서 봐줘야 된다 정도로만.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이번에 이 박스권을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 박스권을 또 유지를 하냐, 유지하면 솔직히 이 이슈 나오기 전에 그냥 손치매라고 해서 그냥 보초 정도 또 세워둬도 됩니다. 분할 매수로 뭐 한번 매수해줘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무너지면은 그냥 일단 매도하고, 이 무너지는 거 하락 추세 보고 나서 다시 들여도 되고, 위로 가면은 이슈 또 체크하면서 더 갈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위로 갔다가 눌릴 때 비중을 또 확보를 하면서 담아가면 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 테마를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찰은 하되 감시는 하되 지금 당장에 일단 수출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로 이 추세를 만들고 급하게 움직일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는 사실 요렇게 계속 여기서 저항 맞고 하는 거 그냥 저항 맞아서 또 내려왔다가 또 갈 수 있어요. 이 유지되면. 그래서 분할로 그냥 보초 세우는 정도로 분할 매수 한번 해봐도 된다는 거고. 근데 사실 큰 상승을 바라보고 이 이슈가 움직이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하려면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그런 계속 무역과 관련해서 서로 때리는 것들, 화웨이라든지 중국에서 수출관리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격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됐을 때면은 이미 얘네가 반응이 있을 거니까 이제 되기 시작할 그런 전망이 막 나오는 그런 행동, 액션을 취할 때,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럴 때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 수출관리법의 히토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테마주 매수를 해보려고 했는데 패스한다. 네, 이렇게 보고 아예 뒤로가 아니고 그 제가 방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쳐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로 제쳐둔다는 게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린다는 건 아니죠. 제외한다 이런 게 아니죠. 뒤로 제쳐둔다는 의미는 일단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후발 순위인 거죠. 언제라도 얘가 또 이슈는 나올 수 있는 테마다 보니까 지금 뭐 당장에 할 건 없으니 그냥 뒤로 두고 후순위로 두고 지켜보다가 다시 앞으로 나중에 땡겨온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완전히 뭐 히토류 관련주가 끝났다던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일단 첫 번째는 기술적인 이 박스권을 횡보 구간을 또 저점을 유지를 해주느냐를 살펴보면 되겠고,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또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이 히토류 관련주는 패스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꼭 얘네가 슈팅이 나올 때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과 중국에서 얘네 히토류 또 뭐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시장에는 우려죠. 물론 예전에 반영됐기 때문에 뭐 크게 증시에서 뭐 급락을 하고 하진 않지만 무튼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도. 근데 무튼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거는 미국과 중국이 조금 더 격한 액션을 이어갈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지금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우리는 패스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